안녕하세요. 박한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일러 설비 운영 학습 2 급탕 탱크 관리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31페이지입니다. 급탕을 영어로 하면 hot water supply이고 한문으로 하면 줄 급 그리고 끓일 탕입니다. 따라서 급탕 설비란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급탕 설비는 급탕이 필요한 장소마다 소형 보일러를 설치하는 개별 급수식과 일정한 장소에 급탕 장치를 설치하고 각 사용개소에 공급하는 중앙식으로 나눌 수 있고, 개별 급수식에는 순간 급탕기, 저탕식 탕비기, 기수혼합식 탕비기가 속하고, 중앙식은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4년도 수시 1회차 지필시험에 나온 단답형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실 등의 별도의 장소에 보일러 또는 온수 가열 및 저장 장치 등 급탕 장치를 설치하고 각 실로 배관을 연결하여 필요 개소에 급탕을 공급하는 방식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네요.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중 각 실로 배관을 연결하는 것은 중앙식 급탕법이 되겠죠.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별 급수식부터 특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순간 급탕기입니다. 벤츄리 원리를 이용하여 직접 온수를 얻는 방법으로 주택의 욕실, 주방,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배관 내 잔류수가 나온 다음 온수가 나오고 70도씨 이상의 온수는 얻기 힘듭니다. 다음은 저탕식 탕비기입니다. 저탕조 내에 온수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량의 온수를 필요하는 곳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중앙식 급탕기의 축소판입니다. 열 손실이 많지만 온도 조절기에 의하여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비등점, 포화 온도에 가까운 급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저탕식 탕비기는 집합 건물, 공장, 기숙사 등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수혼합식 탕비기입니다. 증기를 급탕용 물 속에 직접 분사시켜 가열하는 방법으로 열 효율은 100%이나 압력차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S형, F형 소음 제거 장치를 사용합니다. 사용 증기 압력은 1에서 4kg 포스 per cm 제곱 정도이고 집합 건물, 공장, 병원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5년도 1회차 지필시험에 단답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별 급탕 방식 중 주로 증기를 이용한 온수 가열 방식으로 사일렌서, 소음기가 사용되고 공급된 증기는 물과 혼합되는 급탕 방식으로 열 효율은 100%이고 소음이 크며 응축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급탕기의 명칭은 문제에 나와 있는 특징들을 보면 기수혼합식 탕비기가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이제 중앙식 급탕법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가열식입니다. 직접 화염으로 가열한 온수를 온수 탱크에 저장하고 온수 탱크 위에 세운 급탕 주관에서 각 지관을 거쳐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열 효율 측면에서는 경제적이나 보일러 내면에 생긴 스케일로 인해 열 효율 저하라든지 보일러 수명 단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높이에 비례하는 고압이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 가열식입니다. 저탕조 내에 가열 코일을 설치하고 그 코일에 증기 또는 고온수를 공급하여 탱크 내 물을 간접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구조는 복잡하지만 안전성이 우수하고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난방용 보일러 증기나 온수를 사용한다면 급탕용 보일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탕 배관은 배관 방식에 따라서 급탕 수전까지 배관 1개를 설치하는 단관식, 그리고 공급관과 순환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복관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관식은 15m 이내의 소규모 설비에 사용하고
복관식은 대규모 수요처에 사용합니다. 공급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한데 급탕 수평관으로부터 수직관을 세워 수요처로 운반하는 상향 공급식과 급탕 수직 주관을 최고층까지 끌어올려 최고층에서 수평 주관을 설치하고 아래층 수요처로 급탕을 공급하는 하향 공급식, 그리고 상향식과 하향식을 병용하는 상하향 공급식이 있습니다. 또한 하향식 배관 개통이 대규모일 때 각 급탕관의 온도를 균일하게 해주기 위하여 반탕관을 역회전시켜 배관하는 역환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3년도 4회차 지필시험에 사지택일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급탕 배관의 공급 방식에 따른 분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공급 방식에 따른 분류로는 상향 공급식, 하향 공급식, 상하향 공급식, 역환수 방식이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급탕 배관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경 결정입니다. 급탕 배관의 최소 구경은 20A 이상으로 하고 관속 유속은 1.5m/s 정도로 하는데 단관식의 경우에는 급수 관경 치수보다 한 단계 큰 치수로 합니다. 다음은 순환수량입니다. 급탕 부하와 배관 부하 그리고 예열 부하를 모두 더한 손실열량 Q를 물의 비열, 입출구 온도차로 나누면 순환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펌프 동력입니다. 펌프 동력은 펌프에 의하여 액체에 공급되는 수동력과 펌프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원동기 동력인 축동력으로 나눌 수 있고 펌프의 효율은 축동력분의 수동력입니다. 이 식을 응용하면 펌프의 출력, 펌프의 축동력을 계산할 수 있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02는 축동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4년도 수시 1회차 그리고 25년도 1회차 필답 시험에 나온 축동력 계산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니까 토출 유량은 1세제곱미터/미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값들을 앞에 봤었던 공식에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이런 문제에서는 펌프의 대상 액체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물의 비중량 1000 곱하기 토출 유량 1 곱하기 펌프의 양정 40 그리고 분모에는 102 곱하기 펌프 효율 0.6 그런데 유량은 분당으로 주어졌으니까 초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에 60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요대로 계산해보면 10.89가 나오니까 답은 10.89kW가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배관 보온 피복입니다. 보온 피복은 열 전도율이 적고 내열성이 우수해야 하며 피복 두께는 30에서 50mm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보온 재료로는 펠트, 규조토, 글라스울, 마그네슘, 아스베스토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당 방열 면적 산출입니다. 상당 방열 면적, EDR은 전체 방열량, 난방 부하를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증기 난방의 경우 표준 방열량은 650kcal/m², 온수 난방인 경우에는 450kcal/m²입니다. 40페이지로 넘어가서 팽창 탱크 한번 보겠습니다. 팽창 탱크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보일러 운전 중 장치 내의 온도 상승에 의한 최적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 장치 내 압력과 온도 유지를 위해 팽창한 물의 배출을 방지하여 장치의 열 손실 방지를 위해 운전 정지 시에도 일정 압력으로 유지하고 급수 누설에 의한 장애,
또는 공기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보충수 공급을 위해 설치합니다. 이런 팽창 탱크는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방형 팽창 탱크와 밀폐형 팽창 탱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기에 수면이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 팽창 탱크는 최고층 방열기로부터 팽창 탱크 수면까지 1m 이상 높이를 확보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는 압축 공기관, 수위계, 압력계, 안전 밸브 등을 설치하여 높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변압식, 정압식, 증기 가압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4년도 3회차 필답 시험에 나온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답은 변압식, 정압식, 증기 가압식이 되겠네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급탕 배관의 일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급탕 배관 수압 시험입니다. 급탕 배관을 보온하고 피복하기 전에 수압 시험을 실시하며 실제 사용 압력의 2배 이상으로 1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수압 시험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신축이음입니다. 급탕관은 온도가 상승하면 배관 길이가 신축되어서 배관이음, 밸브류, 지지물에 응력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배관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중간에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을 사용한다는 것 정리해 주세요. 신축이음은 직선 강관의 경우 30m마다, 직선 동관은 20m마다 설치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4년도 3회차 필답 시험에 직선 동관 100m 설치 시 필요한 신축이음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선 강관은 30m마다, 직선 동관은 20m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니까 전체 100m 나누기 20. 그래서 답은 5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일러 설비 운영 학습 2 급탕 탱크 관리하기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 같이 본 내용 중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